가족 사회성 놀이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맨 처음에 환영입니다. 항상 우리가 모일 때는 사람을 환영해야 합니다. 즐겁게 해야 됩니다. 기쁘게 해야 합니다. 내가 기쁘면 상대도 기쁩니다. 내가 행복하면 상대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슬로건입니다. 힘차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외치는 겁니다. 가치를 외치면 외칠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성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 놀이로 통해서 사회적 기술과 그 다음에 관계의 기술과 또한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즐겁고 기쁜 관계를 만들 수 있는가를 가족 놀이로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배운다기보다는 놀면서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성은 배우는 것보다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격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번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 해가 변할 것 같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두 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의 안정적인 정서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생활의 훈련, 반복되는 삶의 습관, 그거로 통해서 인격이 변화됩니다. 인격이 변화된다는 건 자기의 삶 전체가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 자신도 변하고 내 자신도 변하고 우리 가족 전체도 변하고 이 사회도 변하고 이 국가도 변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어떤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가를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먼저 환영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사회성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한 장소를 준비하라고, 그 장소에서 항상 사회성 놀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조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집을 보면 공간마다 역할이 다 다릅니다. 화장실에서는 화장실로서 우리가 역할이 있습니다. 안방은 안방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엌은 부엌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처럼 구조를 봐도 다 이 씀씀이가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그 역할이 다르고 그 다음 씀씀이가 다른 가운데서 구조 속에서 안정감을 가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밥을 먹어야겠다, 그럼 부엌을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요리를 하고 뭔가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조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이라든지 어떤 일을 할 적에도 항상 구조화를 하고 난 뒤에 일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니까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정서적인 것과 그 다음에 행동적인 것, 삶 전체가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서 구조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건물의 자체에 그 구조화가 되어 있다면 이제는 정서적인 구조화도 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가면 내가 행복해, 편안해 하는 그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사회성 놀이터를 할 적에는 놀이를 할 적에는 꾸중이 없습니다. 혼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곳에 오면 혼냄도 없고 꾸중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안정감을 가집니다. 혼내는 장소를 만드십시오. 아이가 혼날 일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잘못한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혼낼 적에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가면 혼을 나더라도 안정감을 가지고 혼내킴을 당하는 것입니다. 꾸중을 듣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항상 꾸중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꾸중을 들어야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서적 구조화가 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해나가면 아이가 빨리 사회성도 익히고 또 아이가 건강한 정서 속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가정을 보면 이 구조화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뒤죽박죽입니다. 아빠는 언제 화낼지 모릅니다. 엄마는 언제 짜증과 그 다음에 그 우울한 그것이 드러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긴장 속에 있습니다. 아이만 긴장 속에 있습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도 긴장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 불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정의 정서적인 구조화를 하십시오. 장소마다 그곳에 정서적인 것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가면 안정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화가 잘 되어 있으면 잘 되어 있어도 빨리 아이들이 사회성을 익히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불안한 가운데서는 절대 사회성이 익혀지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모두 다 그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난 뒤에 사회성 기술을 배우고 또 놀이를 하고 하는 가운데 하루가 다르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구조화 꼭 하시라는 것입니다. 장소적 구조화를 꼭 하십시오. 그 바로 정서적 구조화를 하시면 아이도 달라지고 부모도 달라지고 부모도 그 습관이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 사회성 놀이터를 하면서 먼저 부모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상담도 받으시고 자기의 내면적 세계를 돌아보십시오. 부모님들 자체도 너무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아픔군이 부딪히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들도 폭발합니다. 먼저 아이들을 고치기 전에,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부모님들이 자기의 정서적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거의 나의 삶은 어떻는가? 나는 왜 지금의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 이 상처가 내 내면 속에 꼭 숨겨져 있어서 언제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꼭 가까운 상담소나 아니면 자기의 내면적인 것을 드러내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있다면 거기서 꼭 한번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야 아이들도 건강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사회성 놀이와 그 다음에 건강한 정서를 길러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돕기 위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제가 생각해 볼 때 그거는 부모님들을 먼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가 건강합니다. 부모가 힘든데 어떻게 자녀가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이 사회성 훈련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내면적인 아픔과 또한 정서적인 것을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사회성 훈련하면서 더 악화시킵니다. 부모의 간염과 성경질이 언제 드러날지 모릅니다. 부모의 분노가 언제 드러날지 모릅니다. 하면서 드러나요. 좋은 것 하면서 폭발합니다. 얼마나 웃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진짜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 삶의 목적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내면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어른이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부모가 배우는데 부모의 정서의 안정감 속에서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안정감을 가지면 같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잘 아시고 먼저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똑같이 우리 사회성 훈련을 합니다. 맨 처음에 호흡 훈련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호흡 훈련 했지만 호흡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면 앞에 가서 자꾸 한번 돌아보십시오. 호흡 훈련 먼저 마음의 자세를 바로 딱 하고 그 다음에 자세도 명상의 자세로 딱 하십시오. 그리고 스크린에 나타나는 그것을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알지 가족 전체가 다 하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하죠. 모이고 난 뒤에 슬로건을 합니다. 슬로건을 크게 외칩니다. 외치고 난 뒤에 호흡 훈련을 합니다. 각자 이제 슬로건을 각 가정마다 다 만드십시오. 우리 가정은 어떤 것이 슬로건이다. 이 슬로건은 각 가정의 가훈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가훈을 가지고 외치십시오. 사람은 자기의 소리와 자기의 소리를 듣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자기의 삶이 자라납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자기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슬로건을 크게 외치십시오. 자, 호흡 훈련 하겠습니다. 첫째, 넘버 1 호흡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 아이들이 자세가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아이가 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리더입니다. 어떻게 돕느냐? 긍정적으로 돕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서 나타난 성격마다 기질마다 다 나타나는 현상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부모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명상훈련을 할 때 태도가 비틀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아이 있습니다. 먼저 선중재기법으로 강화시키십시오. 미리 말하는 겁니다. 그거 일어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나 예측할 수 있지 않아요. 가정의 삶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가도
경제를 잡을지 국가의 경제를 이끌어갈지 예측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가정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은 가정경제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라는 걸 알고 미리 예비하고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중요한 일에 투자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서적 훈련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성 훈련도 맨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합니까? 나타날 정상을 알고 미리 예측해서 선중재를 합니다. 튼튼히 자세가 참 좋습니다. 제가 보석 5개 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벌써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어떤 꼬투리를 잡느냐? 어떻게 하면 그 작은 꼬투리 속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것인가? 그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꼬투리를 잡아서 자꾸 긍정 강화를 합니다. 사람은 강화시키면 그게 강화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보십시오. 자녀와 우리가 하루 생활하면서 얼마나 부정적인 언어를 자녀에게 많이 던집니까? 그것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 바보 같은 자식아, 이 바보 같은 자식아, 그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너는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이것으로 강화시켜 보십시오. 아이는 항상 자기가 못하는 아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자기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나의 본대 자아가 그런 자아가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그렇게 해 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저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바깥의 행동이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 강화해 보십시오. 그러면 속의 에너지가 다르게 흐릅니다. 긍정적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호흡 훈련할 시점에도 먼저 강화를 하십시오. 무엇을? 행동이 어떻게 나타날 줄 알고 긍정적 강화를 하십시오. 아이 행동이 바뀝니다. 한두 번은 안 바뀌지만 그것이 계속 부모가 벌써 말에서부터 인격으로 드러날 적에 그것이 내 삶이 되면 아이도 그 말이 자기의 삶이 됩니다. 그것을 아시고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 천천히 들숨하시고 날숨하시고, 들숨과 날숨과 멈춤, 들숨과 날숨과 멈춤. 왜 호흡이 중요하냐? 무엇과 연결되는 고리가 바로 이 호흡입니다. 호흡 훈련만 잘해도 안정감 가질 수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과 멈춤, 이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됩니다. 내 호흡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에너지가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갑니다.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할 적에 호흡이 일정치 않아요. 호흡이 분노의 호흡으로 바뀝니다. 우울한 호흡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호흡을 잘 다스리십시오. 숨을 잘 다스리십시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고하는 들숨과 날숨, 이것만 잘하셔도 성공합니다. 아이하고 해보십시오. 즐겁게 하십시오. 아이들한테 자, 들숨하겠습니다. 날숨, 들숨, 날숨. 튼튼히 잘합니다. 튼튼히 어떻게 이렇게 호흡을 잘할 수 있어요? 튼튼히 너무 잘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강화하면 아이들이 합니다.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 다음 숫자 리딩입니다. 앞에 나타나는 숫자를 스크린을 보면서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1, 2, 3, 4, 5, 6, 7, 8, 9 0을 0이라 그럽니다. 0 하면서 외칩니다. 이걸 규칙적으로 외치면 아이가 어떤 습관이 생기냐? 규칙적 습관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거 외치는데 그냥 왔다고 이거 외치게 할까 하는데요. 이 숫자와도 우리의 뇌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박자를 맞춰서 외침으로 해서 내 삶도 박자에 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회성이 어떻게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아이들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의 삶에 리듬감이 없습니다. 리듬이 없어요. 리듬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안정감이 있는 리듬을. 그래서 숫자 리딩 할 적에도 안정감이 있는 그 외침을 자꾸 하십시오. 그 다음 시각 훈련입니다. 구슬을 따라가면 됩니다. 안구와 뇌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안구 운동으로 통해서 우울증도 치료하고 다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고 해보십시오. 오늘은 두뇌 훈련은 워킹 메모리입니다. 워킹 메모리 나타나는 숫자를 갖다가 외워서 숫자판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거꾸로 적기도 하고 큰 수부자도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 순서로 적기도 뇌의 지각 훈련도 되지만은 두뇌도 발전됩니다. 지능이 발달됩니다. 해보십시오. 우리가 둔하다 하지 마시고요. 하십시오.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가족놀이는 오늘 이 집중력을 높이는 게임입니다. 이 도구는 인터넷에서 그대로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걸 치시면 나옵니다. 한 7, 8천원 합니다. 옛날에는 3천원, 2천원 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을 집에 하나 정도 이렇게 구비해둬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두세 대를 구비하셔도 돼요. 별 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반 나누어서 하기도 참 좋습니다. 4명이서 2명 나누어서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압니다. 안정감을 가지게끔 이 구슬이 제자리 위치를 찾게끔 읽어보시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이끌어갈 때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못합니다. 아빠 엄마들은 좀 잘할 수 있어요. 왜냐 엄마 아빠들은 소근육이 발달되지만 우리 아이들은 소근육이 발달되지 않아서 참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집중합니다. 재밌습니다. 재밌게 하셔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모 리더가 있습니다. 이거 알지게도 넘버 원. 자, 지금부터 밸런스 훈련을 집중력 훈련을 하겠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에게 보석 5개를 드립니다. 근데 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태도가 좋은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자, 넘버원 자세 누가 제일 잘하는가 한번 보십니다. 딱 보고 보석을 주세요. 왜냐하면 항상 아이들 의식 속에 뭔가를 잘한다는 것이 실력이 좋은 게 아니고 태도가 좋은 거, 인격이 좋은 것이 잘하는 것임을 자꾸 인식시키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방향이 바뀝니다. 날마다 1등 하다가 삶의 태도와 그 다음에 뭔가 이루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구슬훈련 제가 샘플로 올려놨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것이 재미있고 흥미있고 또한 동기가 유발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건데 부모들이 혹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소근육과 대근육이 발달해서 이렇게 잘합니다. 어느 정도 합니다. 그 아이들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비아냥거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너 그것도 못해? 아빠는 이렇게 잘했잖아. 제일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아이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해 태도가 중요하다고. 아이가 잘못하면 이럽니다.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 보니 대단해. 우리 턴전이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되네. 우리 오늘 하나라도 열심히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만약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엑설런트 하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흥분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넣었기 때문에 잘한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 너무 잘한 거야 하고 긍정적 그 평가를 하는 거예요. 태도에서. 그러면 아이들은 다시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 흥분이 돼요. 머릿속에 엔돌핀이 흘러요. 전두엽에서 자극이 돼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자극이 바로 그 자극입니다. 부모의 칭찬과 격려. 그 속에서 아이가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해냅니다. 해내는 에너지가 어디 있냐? 부모의 격려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왜 안 해내냐? 계속 비아냥거리거든.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해봐. 저래. 왜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마세요. 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르치지 마세요. 자기가 느끼게끔 하십시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야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배웁니다. 단지 부모는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게끔 돕는 사람이에요. 도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아이들 끝까지 이게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게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10분, 5분 딱 하나 하는데 5분이라고 딱 정하든가 이런 시간을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구조화입니다. 항상 뭔가를 할 적에는 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거 할 적에도 시간 정합니다. 자, 오늘 이 밸런스 게임은 하나에 5분씩입니다. 오늘은 3개만 하겠습니다. 각자 3개 갖다 놓습니다. 순수도 보면 쉬운 거 3개를 갖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3개를 합니다. 하나 하는데 5분입니다. 5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정한다고 해가지고 사회성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까지 강화를 하느냐? 저는 이렇게 강화합니다. 자, 5분 동안 합니다. 자,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5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칩니다. 스톱!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떻게? 스톱이라고 같이 외쳐주십시오. 스톱! 스톱! 하고 차렷 자세를 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천천히 잘했습니다. 보석 5개. 이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게임을 연습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성에서 구조화를 연습하는 거예요.
하다가 5분이 되었습니다. 스탑.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스탑! 스탑!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튼튼히 보석 새겨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 연습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스탑을 하라는 것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이들이 인식합니다. 아, 이게 놀이의 일환이구나, 또 할 수 있구나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납니다. 이때까지 하지 마라고 할 적에는 아이들은 모든 걸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빼앗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연습하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스탑을 연습하는 거예요. 멈추는 걸 연습합니다. 그러면요, 집에서 무슨 급한 일이나 아이가 뭐 싸운다 다툰다 할 적에도 부모가 이랍니다. 이거는 중요한 일이야. 스탑! 딱 멈춥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부모가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 기억하세요.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부모는 모든 일에 먼저 듣는 것입니다. 듣고 말하라. 듣고 말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귀는 2개고 입은 하나입니다. 먼저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아이가 울거나 짜증을 화를 냅니다. 가면 한다. 하지 마가 아니라 네가 많이 화가 났구나. 분명히 감정을 먼저 읽어주라고 했죠. 화가 났구나. 어떤 일로 화가 났어? 아빠한테 말해줄 수 있니? 하고 먼저 아이가 말하게 하십시오. 그 감정을 왜 그랬는지. 듣고 난 뒤에 네가 이래서 화가 났구나. 아빠가 이해돼. 나도 그런 걸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화가 났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그리고 말해주니까 아빠가 네 마음을 알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만 연습되면 조용해집니다. 집안에 평화가 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이 단순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사회가 엉망입니다. 남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이제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가족놀이는 구슬 바란스와 함께 막대기 시간이 되면 막대기 손으로 얹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 많이 했는데 바란스 게임입니다. 이 밸런스 집중력이 좋아합니다. 손의 감각과 몸의 감각이 이 밸런스를 느끼면서 온전한 것으로 갑니다. 건강한 것으로 갑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아마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맨 끝에 다 끝나고는 서로 격려하십시오. 안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회성 시간이 좀 애정과 그 모든 정적인 것들이 집합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이 시간 10분만 잘 매일 하셔도 빨리 변합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는 걸 줘도 사람들은 꼭 보면 엉뚱한 걸 찾습니다. 모든 것은 정서적에서 아주 단순합니다. 자꾸 하다 보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한번 믿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좋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시다가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나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꼭 답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사회성 놀이가 되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회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